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월 17일 특강 수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뭐 평균값의 정리인데 평균값의 정리는 나중에 짧게만 소개를 할 거고요. 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 단원이 될 거예요. 이제 단원의 위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대체 뭘 다루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게 공부를 할 때 지도라고 그래요, 지도. 내 머릿속에 지도가 없으면, 우리 이게 아마 최초일 텐데, 분명히 최초예요. 무슨 최초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학이라고 부르는 단원에 중1 1학년 1학기 2학기, 중2 2학기 2학기, 중3 1학기 2학기, 고1 1학기 2학기를 다루면서 어떤 책도 단 한 권으로 하나의 이론을 설명해 준 책은 없어요. 그 수학에 5개 영역이 있어. 뭐 대수니, 기하니, 수리학이니, 해석이니, 확률통계니, 뭐 이런 수학의 5 영역이 있는데, 언제나 책 안에, 그 책 안에 3단락 내지는 4단락 정도의 단락을 잡아서, 이 5개의 영역 중 이제 골고루 일부를 소개하려는 시도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고2 2학기란 말이지. 고2 2학기부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단 한 개의 챕터만 들이파도 이만큼 양이 된다, 야. 지금 바로 미적분, 다항함수의 미적분이라는 그 한 개의 단원을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수2란 말이야. 그러면 무려 한 권이지, 무려 한 권. 그러니까 시작해서 쭉 내용을 타고 들어가서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숲 속에 있어요. 숲 안에서 나뭇잎과 나무 가지만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단원에 빠져서 해당 문제를 풀 때는 별 생각 없이 막 푸는데, 문득 생각해 보면 난 어디지?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럴 때 숲 밖으로 쫙 빠져나와서 보아하니, 난 이 위치를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자각을 언제나 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수2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라는 거야. 내 얘기 나중에 공부할 때도 까먹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이라는 단원을 전달하기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라는 하나의 단락, 그리고 미분이라는 하나의 단락, 그리고 적분이라는 하나의 단락, 이렇게 해서 수2 책을 크게 분할하면 3덩어리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미분이라는 데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정의와 성질과 용어들을 설명하는 구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미분계수와 도함수야. 그리고 여러 가지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단원이지. 굉장히 크다면 큰 단원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특강의 한계상 지난 시간으로 여기까지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미분의 주 목적이자 가장 큰, 단일 덩어리에서 가장 큰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활용입니다. 활용. 그러니까 미분을 가지고 뭘 할 건데, 니네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도대체 미분을 왜 배우는 건데 라고 하는 단원이 바로 도함수의 활용 단원이에요. 그중 첫 단원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만 사용을 하자면,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이제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단원이고요. 세 번째가 증가 감소, 네 번째가 극대 극소, 다섯 번째가 최대 최소, 여섯 번째가 방 부등식의 활용, 마지막 번째가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많죠? 그냥 얼핏 듣기만 해도 어지럽지. 앞에 있는 저놈은 이걸 어떻게 외우고 있나 싶지. 근데 이거를 분할을 할 때 어떻게 분할을 하면 되냐면,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한 덩어리,
그리고 마지막 결책 부록편 이렇게 기억을 하면 잘 정리가 돼요. 요 가운데가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죠. 다음 시간에 할 요 가운데가 핵심인데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거는 그냥 딱 하나의 단어로 바꿔주면 무슨 얘기냐면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래프를 배웠고 게다가 뭐 다함수, 즉 1차 함수니 2차 함수니 3차 함수니 4차 함수니 하는 건 3, 4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미 고등수학 하에서 했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사실은 니네 2차 함수 말고는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거의 없어요. 3차 함수 배웠다고는 하지만 또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 대충 알죠? 아는데 fx를 아무거나 하나 써볼까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1 자 이렇게 썼어. 그려봐. 라고 하면 못 그려요. 현재로는. 그런데 바로 요 단원, 요 4개의 단원을 지나고 나면 이 3차 함수에 극대가 어딘지, 극소가 어딘지, 변곡점이 어딘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는지, 어떤 구간에서 감소하는지, 그리고 정의역 범위 내에서 어느 함수값이 더 높은지, 얘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미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경계를 넘는 영역이 바로 이 그래프 단원이다. 자, 그럼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과 롤 그리고 평균값의 정리라는 파트는 뭐냐? 요거는 일종의 준비운동 같은 거예요. 너희가 미분을 배웠는데 그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라는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걸 가지고 요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일종의 소개 단원이다. 소개해주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랑 연결을 시키냐면 수학 상의 도형 파트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너희가 지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단원이니까 기억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을 구하는 단원이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 두 가지. 즉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있으면 기울기가 지나는 한 점이 있으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equal m 기울기 x-x1 더하기 y1이라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공식도 만들어내곤 했어요. 맞죠? 여기에 착안을 하는 거야.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기울기라는 애를 2야 이렇게 주기 싫으니까 너희들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죠. 이 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 칠 때 문항을 풀다 보면 이 기울기라는 애를 그냥 주기 싫으니까 어떤 식으로 줬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를 이루어 이렇게 주기도 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과 평행해 이렇게 주기도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과 수직해 라고 주기도 해요. 기울기를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기울기를 이 자리에 넣고 지나는 한 점 이렇게 섞어 놓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그런 애를 한 4가지를 배웠다 치자 너희가. 수학 상 때. 거기에 5번째라고 넣는 거예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fx와 접하고 이렇게 어떤 곡선과 접하고 라는 문장 조건으로 기울기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울기 자리에다가 기울기 자리에 f 프라임 미분해서 a를 집어넣으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기울기를 이 자리에 넣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그 직선의 이름을 접선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그런 단원이에요. 자, 이 소개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빠르게 접선의 방정식의 3개 유형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를 할게요. 잘 들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면 이 3개 유형 중에 어느 놈에 해당하지라는 판단이 일단 우선돼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유형,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y는 fx라고 하는 이런 이제 3차든 4차든 하여튼 다함수가 하나 나한테 주어졌고, 요 위에 한 점을 주면서 x1, y1 지금 제가 문자로 쓰지만 상수예요 사실은. x1, y1도 필요 없지. 사실은 fx가 있으니까 fx1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x1, fx1 한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긋고 싶은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으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플하게 y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녀석은 미분을 해서 이 접점의 x좌표인 x1을 집어넣으면 바로 기울기가 나오고, 괄호 닫고 이게 기울기니까 x-x1 더하기 fx1 이렇게 단 한 줄로, 너희도 연습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단 한 줄에 나와요. 단 한 줄로 공식화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워낙 간단하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근데 그냥 접점을 떨렁 주면 너무 쉽단 말이야. 너무 쉬우니까 이제 또 하나의 조건화를 시도하는데 그게 뭐냐, 기울기를 m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나는 이 기울기 m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기울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움직여서 슥 접근시켜서 여기에 딱 접하게 하고 싶은데 그때의 이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라는 질문이에요. 기울기를 m으로 고정시켰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한번 쓰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접점을 t, ft로 설정. 이 말은 무슨 말이면 t가 미지수란 뜻이에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요 점을 t, ft로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얘랑 구분을 해. 이 노란색으로 쓴 x1, fx1은 내 눈에만 지금 문자인 거지 현실에서는 숫자야. 근데 얘는 현실 숫자가 요 노란색 m이야.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함수를 미분하여 equal m이라고 놓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봐야 이제 지금 내 말이 체감이 될 텐데, 이게 지금 f'(t) equal m 하면 니네 눈에는 그냥 문자 이렇게 보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왼쪽이 t에 대한 어떤 수식이 되고요. 식이 되고, 오른쪽은 상수예요. 넘겨서 equal 0로 만들면, 요 녀석이 t에 대한 방정식이 되죠. 방정식이 될 거고, 우린 그 방정식을 풀 거야. 풀어서 t equal t1 또는 t equal t2 이렇게
그냥 사례를 든 거예요. 그는 3개가 될 수 있고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t1은 상수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왜 2개로 설정했냐? 이 기울기를 갖는 애가 여기 한번 나올 수도 있지만 쭉 밀고 가다 보면 요런 데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가 접점이 2개면 알아서 2개의 t값을 내놓게 된다. 이런 뜻이야. 접선이 3개가 나오면 지가 알아서 접점 3개를 내놓는다. 예, 요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 이 t1을 도로 함수에 집어넣어서 접점 t1, ft1, t2, ft2를 구할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접점이 등장을 한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 1번 유형이 된 거잖아요. 접점이 나왔으니까. 예, 게다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서 이 기울기와 접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돼요. 아이고, 강의가 길어지면 늘 졸립죠. 힘들래고. 다시 한번 이제, 그럼 이 2개 너무 쉽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얘예요. 예. 예. 이게 뭐냐? 곡선 밖의 한 점. 이따가 관련 문항 풀 때니까 잘 들어놔요. 이게 어떤 시험이라는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뭐냐면 여기 곡선 어디가 아니라 이런 점을 하나 나한테 주고는 알파, 베타 이렇게 곡선의 밖이라는 건 영역이 꽤 넓지.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이 많은 점들 중에 하나 그냥 좌표평면 위에 한 점을 떨렁 준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얘한테 접하는 접선을 긋고 싶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요런 식으로 접이 하나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접이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도 접선이 나올 수 있어요. 접선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때는 어떻게 푸냐? 이 접선, 이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3번 풀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점만 딱 잡아서 아까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접점을 t, ft라고 설정해요. 그런 다음 요 점과 요 점, 나한테 점이 2개 주어졌지? 그리고 내가 구하려는 접선이라는 녀석은 바로 이 2점을 이어 만든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요 2개로 기울기를 만들어. t 마이너스 알파 ft 마이너스 베타. 자, 이 2점으로 기울기를 만들어. 그럼 우리 눈에는 알파, 베타, 노란색은 상수고 t, ft는 문자이기 때문에 왼쪽에 t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분수식이. 예. 그리고 그것이 같다. 뭐랑 같냐면 바로 이게 접점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미분하여 거기다가 접점의 x좌표인 t를 집어넣으면 이게 또 하나의 t에 대한 식이 돼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은 t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자, 알겠어? 그 둘이 같다라는 등식을 세우는 거야. 이 2점으로 기울기를 만드나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만드나 두 녀석은 같다. 결과를 보면 요것도 t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나중에 이 t-알파를 이쪽으로 올려서 우리는 t에 대한 방정식을 풀 거야. 그게 3차 방정식이면 3근을 내줄 거고 2차 방정식이면 2근을 내줄 거고 알아서 지가 근을 내놓는데 t equal 해서 t1, t2, t3 예를 든 거예요. 얘를. 예, 지금의 같은 사례에서는 t점이 3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각각이 하나를 담당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t를 지금 여기로 잡았지만 이 식에서는 얘가 여기인지 어떻게 알아? 지가 내놓는 애가 접하는 점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접점 또 한 번 t1, ft1
줄줄이 이렇게 구하면 접점과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은 이제 T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니까 다시 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접점이 주어진 유형. 그래서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얘나 얘로 등장하게 돼 있다. 아주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자, 한 방에 알 수는 없을 테고 이제 이 지금의 강의 영상을 나중에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예를 들어 유형별 문제집 있잖아. 센수학이나 RPM이나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 아예 이 세 덩어리를 단락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뭐인 유형하고 한 서너 문제 풀다가 또 넘어가서 서너 문제 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과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세요. 일단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우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들어온데? 이게 왜 안 지워져? 자, 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난 시간 거하고 살짝 이어서 여기 보시면 질문이 y는 gx 전혀 모르는 다항함수에 대하여 2,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거라고 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이거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예, 2,g2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ab는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요 모양이 아니고 나는 아마도 y는 g 프라임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g2 요렇게 공식화할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좀 전에 1번 유형 어떤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에이? 힘냅시다. 그럼 이제 목적이 정해졌어요. G'2와 G2를 구하면 되는 거야. 뭘로? 위에 있는 가와 나로. 가와 나로. 이거 맨날 왜 깨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가고 이게 납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gx와 fx의 관계니까 내가 어차피 g2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그럼 x에다 2를 넣어. 그럼 같다 8f2 마이너스 7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당장에 나에서 x가 1호가 분모가 x-2야 분자가 fx-gx인데 그 분수식 극한이 수렴한대요. 수렴. 자, 수렴하는 극한 핵심은 0분의 0꼴이어야 한다. 0분의 0꼴이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2와 G2가 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하얀색으로 쓴 이 두 녀석을 연결하면 G2는 8G2 마이너스 7 넘어오면 7G2 넘어가면 7 그래서 G2는 1이다 를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덩달아 F2도 1이다를 얻을 수 있죠. G2랑 F2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자, 수렴하는 극한은 우리에게 두 개의 조건을 준다고 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쓴 게 0분의 0꼴. 그럼 이제 이 2를 써야지.
이때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좋다고 했습니다. x가 2를 향해 갈 때 분모는 분모대로 미분 하면 1분의가 되고 분자는 분자대로 미분 하면 f'x 마이너스 g'x가 되는데 그 분수꼴 미분한 결과물이 이제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그게 바로 극한값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f'2 마이너스 g'2가 2이다. 이런 조건을 얻은 거예요. 답원에서. 자, 안 그래도 나 g'2가 필요했어. 근데 여기 g'2가 등장을 했어. 예, 그러면 저 f'2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바로 가번을 한 번 더 건드리는 거죠. 가번을 양변을 미분하면 g'x는 이건 고배 미분법이니까 미분 3x제곱 그대로 fx 다시 더하기 그대로 x세제곱 미분 f'x 뒤에 있는 마이너스 7은 미분하면 0 되죠. 자, 이제 뭐 해야 될지 대충 감 나오죠? 이제 요 상황에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g'2는 12f2 더하기 8f'2 이렇게 되겠네. 그럼 f2는 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f'2 대신에는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g'2 플러스 2를 넣으면 되죠. 요거에서 정리한 거. f'2는 이거 넘겨서 g'2 더하기 2. 예. 결론. g'2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계산에서. 끝났다. 예. g2와 g'2가 나왔으므로 예, 접선의 방정식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 되겠습니다. 아니 9구나. 플러스 9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b가 9 16 더하기 81 예. 97이 답이에요. 됐어요. 요게 A, 요게 B라고요. 예. 기억이 맞다면 수능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프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문제만 따올게요. fx가 멀쩡히 고정된 3차 함수예요. 0과 마이너스 1과 그리고 4를 근으로 갖는 3차 함수에 대하여 직선 y는 5x 플러스 k. 자,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 이게 물론 이제 고등학생이 졸린 거 이해하는데 그 졸릴 때의 뇌 상태를 잘 생각해 보면 별로 궁금하지 않은 상황에 뭔가 이렇게 내용이 밀려 들어올 때야.
궁금하지 않은 상황에 내용이 밀려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사안이 되면요. 들려요. 재밌는 영화 볼 때 졸지 않듯이.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함이나 이론의 미비함과 딱 맞아떨어져서 아 맞아 나 저거 궁금했었어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이런 일정한 톤의 강의 톤이 졸린 톤이죠. 그러나 너희도 이제 몇 번 겪어봐서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개그 캐릭터가 아니라서 너희를 이렇게 순간순간 재밌게 하고 웃겨주면서 수업을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깨는 건 알아서 해보세요. 글을 잘 읽어보면 3차 함수 하나가 있는데 직선이라고 표현했어. 직선 5x 플러스 k라고 해놓고 뒷문장 뭐라고 그랬냐면 저 fx라는 곡선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한번. 그러니까 3차 함수의 개형을 슬쩍만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의 대표 개형이 이건데 예, 얘와 직선이 만날 때 태반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영원히 늘어지는 거니까 이런 데가 다 뭐야? 교점이 한 개겠지. 그지? 예, 교점이 한 개. 그리고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이 놈은 세 개의 교점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99.9%가 한 개였다가 잠시 잠깐 세 개가 되는데 그 세 개가 되는 구간의 경계 지점 딱 두 지점에서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는 녀석은 바로 접할 때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에요. 어떤 직선이 3차 함수에 접할 때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y는 fx가 있어. 얘가 뭐 플러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가 되기도 하고 완전 전개해버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애인데 예, 요 녀석의 기울기가 5이고 y절편이 안정해진 직선이 접한다 이런 얘기예요. 접한다. 그럼 예상컨대 기울기 5로 결정해놓고 접하게 만들면 이게 이제 기울기 5라 칩시다. 예, 요렇게 한번 두 번이 생겨날 텐데 그때 양수 k의 값은 예상컨대 이거 한 녀석은 밑에 녀석은 x축의 아래쪽에서 y절편을 가지는 거고 예, 이제 위의 녀석이 x축의 위쪽에서 즉 양수 k에서 접하게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위쪽 그래프 구하라고. 자, 이거 접선 유형으로 말하면 바로 두 번째 녀석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로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접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얘를 미분하여 t를 넣는다 그랬어요. 미분하여 t를 넣는다.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3t 제곱 미분하면 6t 미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예, 이 값이 아까 식대로 하면 5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본 f't equal m이 바로 이거예요.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풉시다.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는 0. 아주 유명한 방정식이죠. 예, 마이너스 2, 3이니까 뭐야? t는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아이쿠야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접점이 두 개가 될 텐데 하나는 3, 하고 이 3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숫자가 꽤 크게 나와요. 3,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고, 접점 또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은 얘가 y는 5x야 뭐 기울기 처음부터 주고 시작했으니까 일 거고, 3, 마이너스 12를 지나려면 5x 마이너스 27이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 이퀄 5x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0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5일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양수 k인지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오늘 문제 중에 뭐랄까 개념 설명할 것 중에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과장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말 할 때 늘 하는 말 있지. 오늘 이것만 배워가 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오늘 다 한 거야.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 문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정해로 한번 풀게요. 정해로. 어차피 영상은 남을 테니 다 나중에 지우더라도 지금 제가 풀고 있는 게 정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차함수가 있어요. 뭐 그림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 어떤 삼차함수가 거기 프린트에 보이는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녀석이 원점을 지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이다. 이 말은 사족이에요. 사족. 굳이 말해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3차 함수가 이미 0,0을 지나고 있죠. x에 대한 영주분모는 0이니까. 그러니까 0,0이 곡선 위에 정인데 3차 함수의 경우 여기가 예를 들어서 0,0이다 라고 하면 0,0이다 라고 하면 접선이 저 자리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반드시 두 개가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원점 자체가 접점이 되는 경우. 1번. 원점 자체가 접점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요 원점이 마치 곡선 밖의 한 점 같은 역할을 해서 저 원점에서 내 그래프 중에 휘어있는 어떤 애를 찾아서 가는 거야. 어떤 애를 찾아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요런 녀석이죠. 요런 녀석. 요런 녀석이죠. 요렇게 두 번째 접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한 말이고 사족이다. 곡선 위의 점일 때. 그 두 접선과 fx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들의 x좌표의 합을 구하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요. 지금 뭐 구하자는 소리냐면, 예를 들어 1번이면 제가 1번을 다시 그릴게요. 좀 현상적으로 사실
여기가 부합하게 여기가 0,0이라고 했을 때 접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 원점 말고 교점이 하나 나오죠. 여기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번에서는 어떻게 했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원점이잖아? 그러면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고 이때 여기가 원점 말고의 교점이 되죠. x2예요. 이 x1과 s는 이 x1과 x2의 합을 말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두 개의 접선과 곡선의 교점 중 원점이 아닌 점. 여기가 원점이니까 아닌 점. 여기가 원점이니까 아닌 점. 요렇게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각각이 구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곡선 위의 한 점이죠. 이게 곡선 위의 한 점이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가장 빠르게 접선을 구할 수 있는 애 중에 하나예요. 미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죠. 이건 뭐 다르게 쓰면 3배로 묶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0을 구해보면 0 집어넣어서 3이 돼요. 맞죠? 끝났어. 이 접선의 방정식이 y는 3x예요. y는 3x. 예,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3이라고 그랬고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뭐 y는 3x가 되죠. 자, 그럼 나머지 한 점인 x1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일인데 아주 귀찮은 일이죠.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를 연립하여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이퀄 3x 이런 식으로요. 이 직선과 곡선의 교점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고맙게도 3x끼리 서로 지워지고 묶어보면 방정식 x, x-3 이퀄 0가 되죠. 너희가 고등수학 하에서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리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거기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을까? 그러니까 살짝 의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프와 저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 때도 경험해 봤지만 이렇게 근이 제곱으로 모여서 이퀄 제로 하면 그건 x축을 스쳐 지나가죠. 즉 접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근이 x-1, x-2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때는 통과하여 지나가서 통과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통과한다, 스친다의 차이가 있는데 얘도 딱 그래. 여기 지금 이 방정식의 해가 x 이퀄 0하고 x 이퀄 3이 나오잖아요. 이때 0쪽은 제곱근이고 3쪽은 x-3 1차잖아. 이 말이 3에서는 통과하고 0에서는 스친다의 뜻이에요. 3에서는 통과하고 0에서 스친다. 정확하지. 왜냐하면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중근, 여기를 실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근과 실근, 중의 실근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근 중에 하나가 바로 3이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다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0,0이 거기서 그은 접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접점의 위치는 여기여야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접점을 t, 로 놓으면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가 되겠죠. 그런 다음
이 두 점, 0,0과 요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인 t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3t. 아까 내 설명을 유심히 들은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식이 t 마이너스 알파분의 ft 마이너스 베타라는 그 식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게 0,0이라서 빼기 0 빼기 0이 된 거예요. 같다. 뭐랑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즉 3t 어떻게 쓸까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이렇게. 이쪽이 f 프라임 t.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라고 했죠. 자, t를 올려도 되고 이쪽으로 올려도 되고 여기서 바로 지워도 되고 지워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3 이퀄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3 지워지고 넘어오면 2t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이퀄 0가 돼요. 역시나 t가 두 개가 나오죠. t는 0과 t는 2분의 3이 나오는데 이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점 말고 다른 접점인 거니까 t 이퀄 0 아니고 요 녀석을 x2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2분의 3 하면 정답은 2분의 9입니다. 여기까지는 정해. 지금부터는 이제 별해. 별해는 뭐 달을 별자 써서 특별한 해라는 뜻인데 뭔가 풀이가 특별하려면 내가 사전에 특별한 무언가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사전 지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일로 와보세요. 니들 말고 너 일로 오라고 너. 역캠 이리 와. 자, 사전 지식. 수투의 주인공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3차 함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투의 주인공은 3차 함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2차 함수는 수학 할 때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해서 미분이 굳이 동원되지 않아도 다 그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접선도 구할 수 있어요. 미분이 없이도. 판별식 제로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3차, 그거보다 한 차가 높아져야 비로소 내가 미분을 배운 목적이 달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럼 4차, 5차, 6차, 7차 올라갈수록 어렵잖아요. 그럼 계속 올리면 되죠. 라고 하는데 그러면 수포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딱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그런데 미분의 목적이 달성될 만큼만 가르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3차 함수 한 70%, 4차 함수 한 30%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수투의 주인공은 3차 함수인데 반대로 말하면 수능과 각종 그 모의고사 내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애가 3차 함수란 얘기인데 이걸 또 가만 내버려 뒀을 리가 없잖아. 인간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애면 분석을 다 해놔요. 다 한 다음에 요것만 외웠으면 돼. 이것만 알면 훨씬 더 많은 계산량을 줄일 수 있어. 하는 걸 연구해서 내놓는단 말이야. 3차 함수가 주인공이자
연구가 가장 많이 된 녀석이기도 하다. 그 중에 한 꼭지. 자, 그 중에 한 꼭지. 3차 함수의 주요 개형 중에 뭐가 있냐면 3차 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물론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이제 대표 함수로 이렇게 하자면 여기서 말이야 아주 결정적으로 이 공률을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살짝 바꾸는 지점이 생겨요. 예,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하고 이제 자연계들 미적분 책에서는 나와요. 그러나 수투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야. 그런데 장담하는데 수투를 배우는 인문계 학생들 또는 고2 학생들 중 변곡점을 모르는 학생은 10%도 안 될 겁니다. 90% 이상이 다 사용해요. 그러니 우리도 그냥 알고 있읍시다.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 상태예요. 100%. 언제나. 변곡점에 대해서 이게 100% 대칭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뚝 잘라가지고 이 점에 못을 꽂고 180도를 돌리면 이 그림이 겹친다는 소리야. 점대칭 상태라는 게. 그래서 일단 3차 함수의 특징 중 하나가 변곡점 대칭의 상태다. 그럼 이 변곡점이 자신의 성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테고, 예, 그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기울기를 내가 딱 정해놓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접하게 하잖아. 그럼 여기 접점이 생기겠죠. 여기 접점. 예? 접점이 생기겠죠. 그럼 얘가 쭉 내려와서 그럼 같은 기울기에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접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닌가. 맞죠? 여기도 접점이 하나 생길 거 아닌가 라고 해보면 예, 요런 같은 상태에 있는 두 점이 변곡점의 대칭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점에서 변곡점을 향해서 레이저를 쫙 쏘면 그 점이 쭉 가서 여길 통과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어떤 기울기에서든. 에이? 그럼 요런 상태가 됐다고 합시다. 예, 평행한 두 접선에 각각 접하고 있는 어떤 3차 함수. 3차 함수의 상태를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때 예, 너희가 암기해 두면 두고두고 유용할 성질 중에 하나가 이 교점 있죠, 여기. 이 함수랑 내려가는 교점. 접선에서 이어 만든 또 하나의 교점. 방금 전에도 그거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Y축과 평행 수선의 발을 잘라요. 그리고 변곡점에서 쫙 수선의 발을 잘라요. 여기 교점에서도 쫙 잘라요. 이렇게 하면 요 접점에서 그은 선과 여기 접점에서 그은 선이 내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린 것 같긴 한데 이 네 개의 평행 사변형이 합동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요때의 x좌표와 접점에서 변곡점까지의 거리와 변곡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와 접점에서 다시 교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언제나 3차 함수의 종류에 무관하고 접선의 기울기의 종류에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거 확장해보면 요렇게 됐는데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극대극소에서 그렇게 해도 자르면 안 그래 보이지만 합동이에요. 이게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 거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평행선을 내가 이렇게 그었다. 상관없어. 여기 접점 여기 변곡점 여기
여기 접점 여기 또 하나의 교점 여기 이렇게 해서 x축을 딱 보면 다 같아요. 간격. 항상. 그러면 이 변곡점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변곡점을 어떻게 찾는데요? 라고 하면 그 요령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변곡점은 F를 두 번 미분하여,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한다는 얘기야. 예, 두 번 미분하여 0을 만드는 값이 변곡점이에요. 두 번 미분하여 0을 만드는 것이 변곡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알고 푸는 자들은 이 얘기와 그림을 딱 들으면 요렇게 푼다.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f 더블 프라임 x는 6x 마이너스 6. 이걸 이퀄 제로로 해보면 변곡점이 1,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1,1. 뭐 y좌표까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변곡점이 1,1에 있는 녀석이다. 자, 그럼 얘가 지금 뭐라 그랬지? 원점이 있는데 이 3차함수가 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얘가 원점이 있는데 이 원점에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지가 원점이겠지 뭐. 예. 이렇게 하면 지가 원점이겠지 뭐. 원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 원점 말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궁금해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지금 저기서 구해봤더니 변곡점의 좌표가 1이래요. 예. 그럼 얘는 3이야. 왜냐하면 이 지금 내가 접선이라고 그어놓은 애 있죠. 그것과 평행한 접선을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긋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방금 전에 저 일이 일어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 만나는 교점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이 생길 거고, 여기 변곡점, 그리고 여기 접점 장담하는데 2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의 교점까지. 하면 이 간격이 같을 거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접점과 변곡점 사이의 간격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서 또 하나의 교점까지 갈 때 두 칸을 가면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3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관심 없겠지만 이 아래 가상의 접선 있지. 이 가상의 접선과 이 3차 함수가 다시 가서 만나는 요 자리를 딱 찾아보면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또 하나.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 좀 과장해서 여기를 할게요. 여기가 원점이야. 여기가 원점. 그리고 여기서 요쪽으로 요렇게 접선을 그을 거예요. 맞죠? 접선을 그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평행한
가상의 접선을 여기 하나만 그어줘, 이렇게. 가상의 접선 하나만 그어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여기서 만날 테고 아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교점, 요게 접점, 요게 변곡점, 요게 접점, 그리고 이게 다시 뭐 이게 바짝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게 다시 교점 하면 X축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간격과 이 간격과 이 간격과 이 간격이 같을 거다. 아이고 힘들다. 자, 근데 여기가 원점이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점이 있어. 변곡점. 예,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근데 요게 궁금하대요. 요게 궁금하대요. 예, 이 좌표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0과 1을 2동강 내면 2등분하면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얘가 2분의 1. 1에서 2분의 1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2분의 3이겠죠. 우리가 구하려는 점이 3차 함수의 성질로 이렇게 구해져. 자, 요 얘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오늘 한 건 했다. 사실은 뭐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냥 외우는 거죠. 내가 이렇다라고 알려줬지 이걸 뭐 증명을 하기를 했어. 뭘 보여주기를 했어. 그냥 3차 함수에 저런 성질이 있다 라는 걸 말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너희가 현실에서 쓸 수 있게 되면 매우 유용할 거다. 여기 봐봐요. 다들 알겠지만 이 자유스토리라는 책 역대 나온 뭐 고2 모의고사 내지는 수능, 기출, 모의고사, 평가원, 교육청 등등의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단원에서 쓴 문제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문제와 이 문제는 전혀 연도도 다르고 출처도 다른 문제인데 또 나와요. 읽어봐. 3차 함수 하나가 있는데 이거 위의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서로 평행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요렇게와 요렇게로 인식하고 있는 중. 여기가 A면 여기가 B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 A점과 B점은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변곡점에 대한 대칭 상태다. 그리고 하나 딱 줬어요. A에서의 X좌표가 3이다라고. 3이다라고. 근데 여기가 3일지 여기가 3일지는 모르죠. 이게 A일지 이게 B일지는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알 수 있어요. 왜냐? 저런 거 나오면 이 문제다 싶으면 변곡점부터 구하거든. 변곡점 빨리 구해봐요.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y 더블 프라임은 6x 마이너스 6이요. 예, 이퀄 제로를 만들면 x 이퀄 1이 바로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여기가 x 이퀄 1이었다는 얘기. 그럼 이걸로 이제 전면적인 수정이 이루어져야지 a가 얘가 아니고 얘였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x 이퀄 3이 나오지. 그러면 얘가 b였다는 소린데요.
왜 나머지 점좌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지? 이걸로 B점은 두 칸 뒤 x 이퀄 마이너스 1이 된 거고요. 예, 또 다른 한 교점은 x 이퀄 5가 될 거고요. 이쪽에 가서 교점은 x 이퀄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두 칸씩이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B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의 값은 얼마인가? B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손쉽게 얻어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도로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네요. B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였어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y'에 x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7, 10, 10이 됐네요. 네, 우리가 그으려는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인데 이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10x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6 정도 되겠네. 10x 더하기 6. 네, y절편의 값은 6이다. 이렇게 쉽게 얻어낼 수 있겠다. 됐죠? 앞에 4번과 6번은 골자만 설명할게요. 포인트만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네, 보세요. 우리 다 할 수 있어.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0,0, 2,0에서 원과 접한데 그 말은 이 접하는 점도 곡선 위의 점이니 이 fx가 나온다는 소리죠. fx가 0과 2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예요. 그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거 이 원과 포물선이 여기서 딱 낑기면서 이렇게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왜 내접이라고 그러나? 내접? 포물선에 원이 내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나는 분명히 포물선에다 대고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이 원에도 접선이 된다는 거죠. 그럼 원과 접선의 특징 중 하나가 뭐야? 중심에서 접점에 내린 녀석이 접선의 수선에 발휘된다. 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요렇게 원점에서 내가 이거 접선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 숫자로. 그 값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그러면 요 원점에서 내가 다시 요렇게 수직인 직선을 구하면 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2하고 곱해갖고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근데 요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그 2분의 1인 직선이 바로 이 원의 중심을 관통하게 돼 있다. 근데 0과 2의 가운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1, 세로로 2분의 1 올라갔을 때가 바로 중심이다. 라는 얘기죠. 저 원의 중심의 좌표가 1,2분의 1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로 1, 세로 2분의 1의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바로 반지름 나오겠죠. 이런 식의 문제풀이.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보세요.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내가 알기론 이 문제를 요 함수를 fx를 3차가 아니라 2차로 만들면 고등수학
하에서도 이미 풀었던 문제예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직선이 하나 지나가. 이렇게 직선이 하나 지나가. 그럼 그 직선이 이 곡선과 O와 A에서 서로 만나요. O와 A. 이건 못 바꿔요. 이거는 이게 고정된 점이니까. 그리고는 그 사이에 있는 곡선에 일부 동점을 가지고 요렇게 P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P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P가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O와 A로 삼각형을 만들 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냐. 보통 이런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정답이 뭐였었냐면 바로 접할 때 이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을 그었을 때의 접점이 최대값이죠. 왜냐면 삼각형이라는 건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꼭지점이 높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선으로부터 평행으로 얼마나 멀어지느냐의 문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멀리 벗어날 방법이라는 게 바로 접할 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접선 찾는 거예요. 접선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점 P의 x좌표가 2분의 1이다. 이 번역하면 뭐게요? 번역하면 요 fx 미분하여 2분의 1 집어넣으면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1이다. 이런 뜻이에요. f 프라임 2분의 1은 1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번역하면. 그래서 그걸로 a를 구하고 a 값이 답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유의 문제입니다. 따라라란. 7번도 너희가 직접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으니 소개만 할게요. 7번 보세요. 정사각형을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이쪽 대각선에 접하고 반대로 내려가서 이쪽 대각선에 접하고. 근데 이 3차 함수 잘 보면 홀수차로 돼 있다? 3차 함수가? 다항 함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소 성분들이 홀수차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홀함수라고 불러요. 홀함수. 다른 말로 기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3차, 1차 홀수차로만 되어 있으면 얘 원점 대칭이라는 뜻이고, 원점 대칭인 애가 마름모에서 요쪽 선에 접하면 이쪽 선에 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이거 안 접하면 이상한 거지 그게. 따라서 요 문제는 핵심의 선이 이 선입니다. 물론 아랫선이어도 돼요. 그런데 요 선에 바로 요 접점, 이걸 접선의 방정식 유형으로 따지자면 바로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 기울기가 1이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여기를 T콤마로 놓고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넣은 값이 1이다라고 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풀려. 방정식이 풀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란 뜻이고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둘이 계산이 되고, 그 계산된 결과가 기울기 1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절편 또는 x절편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x절편 y절편 똑같은 값일 테니 1대 1대 루트 2로 요 한 변 길이 구하고 곱하기 4 하면 둘레 길이 되잖아요. 이해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고 그냥. 근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기울기가 1로 주어진 아주 쉬운 케이스다. 이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톡으로 질문을 하세요. 아니다. 네, 앞에 몇 문제를 걸른 거는 이제 요런 어려운 문제 좀 길게 설명하려고 시간을 확보해 본 거예요. 수능 문제. 예. 평가원 문제였나? 하여튼 그래요. 꽤 고난도 문항으로 나왔던 건데 한번 얘기해 보려고. 딴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풀이나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거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아주 그 중요한 해석의 여지 요 녀석 그걸 하려고요. 가끔은이 아니라 이 수투를 이제 보통 학문의 영역 측면에서 볼 때 해석하기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식이 주어졌을 뿐이고 등식이 주어졌을 뿐이고 부등식이 주어졌을 뿐인데 이걸 그 부등식을 푸는 행위가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는 거지. 예, 그걸 잘하는 애들일수록 미적분을 잘한다라고 한다는 거지.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 중간에. 예, 근데 떨렁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f'(t) 괄호 열고 x-t 플러스 ft에 대한 공식이 하나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얘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 t, ft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네 이렇게요. 오른쪽 식이 t, ft라는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이네 라고. 엄연한 도형이죠. 도형. 직선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래프 y는 fx를 뜻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곡선에서 근 접선이 항상 fx보다 위에 있다 라는 문장이 돼요. 이게 크다 작다가 아니고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높낮이를. fx가 더 낮다. 뭐보다? 지 위에서 그은 접선보다 항상. 접선이 항상 위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어떤 곡선에다가 접선을 긋기 시작하면요. 이런 데에서는 곡선, 접선 그거 보면 어때? 예, 요 부근에서는 접선이 항상 곡선보다 위에 있지. 근데 이 접선을 쭉 당겨가 보면 여기서부터는 곡선이 접선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높낮이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변곡점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변곡점에서 접선을 먼저 딱 그은 다음에 그걸 지나가게 되면 지금부터는 접선이 아래에 있어요. 곡선보다. 그러니까 접선과 자신의 그래프 사이의 위치 관계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리 옮겨졌다 저리 옮겨졌다 한단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먼저 이 부등식에 대한 해석이 된 후, 저 이제 fx를 그려보는 거야. fx를 그려보면, 저 fx는 4차 함수 그리는 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제곱이 되어 있으면 대단히 쉬워요. 예, 인수가 제곱이 되어 있으면 x축을 2번 스친다는 뜻이에요. 2번 스친다. 0에서 한 번, 2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이 4차 함수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렇게 스친 다음 요렇게 해서
2를 또 스친 다음 요렇게 올라가는 W 모양의 그림이 되는데, 내가 점선으로 그린 이유는 정의역이 0에서 2까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최초의 접점인 0에서부터 실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접하면서 끝나는 곡선이에요, 이게. 양옆은 궁금하지 않고. 그러면 요만큼 0과 2 사이에서 요만큼 그려진 이 삼봉우리 같이 생긴 fx의 위의 한 점 t에서 지금부터 내가 접선을 그을 건데, 그 접선이 항상 이 하얀색 곡선보다 위에 놓이게 될 점의 x 좌표의 범위는 하는 질문이라고. 저 t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t가 바로 접선을 그을 접점의 x 좌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봐봐. 예를 들어 이 4차 함수에는 이렇게 곡률이 바뀌는 변곡점이 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t로 잡잖아?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렇게 그어지면 지금 저 부등호를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에 있죠. 난 위에 있길 바랐는데, 여기서부터는 위에 있는데 이렇게 일부가 아니고 항상 위에 있는 거야. 항상. 예를 들면 요런 상태죠. 요런 상태. 왜 안 접하지? 안 접혀지네. 요런 상태죠. 이러면 이 접선이 언제나 요 곡선 위에만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지 하면서 슬금 접선을 끌어내려 보면 돼. 끌어내려 보면 우리가 찾게 되는 지점은 바로 원점을 지나며 얘한테 접해지는 순간이에요. 원점을 지나며 접해지는 순간, 여기가 바로 P고, 그럼 이제 또르륵 돌다가 마지막으로 요쪽에서 이쪽을 접하면서 2,0을 지나가는 순간, 여기까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P에서 Q 사이에 T가 있을 때, P에서 Q 사이에 T가 있을 때, 그때 저 부등식을 만족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90%고 나머지 10% 이제 계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계산. P가 얼마예요? 그러면 바로 원점에서 여기까지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을 지날 때가 되는 거지. 그렇게 식을 세우면 돼요. P, P 제곱 P-2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요렇게 만든 기울기가 제 미분안에 2P P-2의 제곱 더하기 P 제곱 2P-2 이런 식으로 P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P, FP까지의 기울기와 같다. 이거 열심히 풀면 P 값이 3분의 2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대칭으로, 요쪽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3분의 2가 쓰면 2에서 3분의 2 왼쪽으로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Q의 값은 3분의 4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6 PQ 84 32 답이 아마 32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막 미분도 어지러운데 이렇게 4점짜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의 4점짜리 고난도 문항을 푸는 것이 되게 요원하게 보일 수 있어. 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봐두세요. 일단 봐두고 너희들의 기능이 점점 향상이 되면 나중에는 미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 지금 미분 계산이 힘들거든. 근데 미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 요런 그 언어 영역, 예, 그 출제자와 나와의 기호를 통한 대화, 예, 수식으로 나랑 대화하는 거야. 그 대화가 원활하는 사람이 미분을 잘하게 돼요. 약간은 인문계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지 이게. 예? 그래서 기능은 일도 아니다. 예. 쫄지 마라. 이제 시간이 없어서 9번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풀어보는 걸로 하고 평균값의 정리 하나만 소개를 해줄게요. 왜래 이거? 이쪽 다시 자 열린 구간 아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 프라임 아니다 b-a분의 fb-fa equal f 프라임 c를 만족하는 실수 c에 대하여 열린 구간 B에 존재할 아니다 인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라고 하고 얼른 내가 이렇게 지웠을 때 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정리를 쓴 거야 방금. 우리 때는 논술이 있고 뭐 서술형이 있고 해서 달달달달 외우게 시켰어요. 너희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상관없다. 설사 논술을 하더라도 이걸 외워서 쓰라고 시키진 않아. 그러니 평균값의 정리가 방금 전처럼 주저리 날되는 이게 아니라 너희한테는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다라는 말이야. 기하학적으로 이렇다는 말이야 라는 그냥 최종 해석만 가지고 있으면 돼. 최종 해석. 평균값의 정리 뭐냐면요. 좌표 평면에서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내가 지금부터 A, FA에서 출발하여 B, FB까지 둘 중에 어느 게 높고 낮아도 상관없어요. 높이가 똑같아도 상관없고 X축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A, FA에서 B, FB까지 선을 이을 건데 딱 두 개만 지켜. 끊어지지 않고 뾰족하지 않게.
딱 이것만 지켜요. 끊어지지 않고 뾰족하지 않게. 이어. 그 다음은 니네 자유. 요거 두 개를 지키면서 긋는데 어떻게 그을 건가는 니네 자유. 이렇게 그어도 좋고, 이렇게 이어져도 좋고, 어이? 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도 좋고, 아이고. 가도 좋고, 좌우지간. 끊어지지 않고, 절대 뾰족하게 꺾이지 않고, 미분 가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 주면, 그 다음, 그거 주면. 얘 이름이 이제 평균값의 정리인 이유예요. 이 양 끝 점을 이어 만든 평균 기울기. 그냥 기울기예요, 기울기. 네. 이게 이름이 평균 값이야. 기울기라고. 하고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이 최소 하나 이상 생긴다고. 최소 하나 이상 생긴다고. 어떻게 그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발레가 중요한 거지. 발레를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시도해봐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부드럽게 이으려 하는데 이 양끝점을 이어 만든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이 안 생기게 곡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평균값의 정리에 이 정리자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정리가 증명된 참인 명제니까. 업적이지. 어마어마한 업적이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최소 하나. 내가 발광을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 이걸 어떻게 피해보려고 5만 발광을 해보면, 내가 꺾으면 꺾을수록 하나씩 늘어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무난하게 올라간 애가 그나마 하나. 알겠어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얘랑 똑같은 접선을 갖게 되는, 이게 평균값의 정리.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리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이제 외우고 있다면 이런 문장이 등장했을 때 봐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 닫힌 구간, 열린 구간도 별거 아닌데 그냥 용어 장난일 뿐이에요. 이게 열린 구간 하면 하고 이게 마치 점좌표처럼 이렇게 쓰거든. 점좌표처럼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열린 구간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등호를 안 넣으면 돼요. 이게 열린 거야. 그리고 닫힌 구간을 쓰면 이렇게 대괄호를 쓰거든. 대괄호를 쓰고 열린 구간 닫힌 구간 A, B 하면 이거는 X가 요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등호가 들어간다. 등호가 들어가면 닫혔다. 등호가 안 들어갔으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0일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0일에서 미분 가능하다. 딱 이 문장만 읽어도 이거 평균값의 정리 얘기하려고 하네 라는 눈치를 챌 수 있어. 그리고 0과 1 사이의 모든 t에 대하여 f't는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부동호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뭘 질문했냐면 f1은 5인데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러면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거지. 0과 1 사이에 있는 t에 대해 이 접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평균 기울기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어디 갔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하여 얘가 이제 C면 얘가 F'C가 얘랑 똑같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언제나 등호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이거를 1 빼기 0 분의 F1 빼기 F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0과 1 사이의 평균 변화가 똑같은 크기 F'T. 왜? 0에서 1 사이의 T니까.
언제나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F1은 또 5래. 그러니까 1분의 1을 써주면 5 마이너스 F0 3 이렇게 되겠지. 이제 정리해봐. 정리하면 F0 넘어가고 3 넘어가면 2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넘어가고 마이너스 3 이쪽으로 넘어오면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F0이. F0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2보다는 작아질 수 없고 8보다는 커질 수 없다는 거야. 저 원리를 지키려면, 이걸 지키려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최소값, 이 녀석이 최대값 이런 거죠. 요게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한. 근데 평균값의 정리는 거의 안 나와. 네, 거의 안 나와. 정리를 이용하여 풀으라는 게 말이 쉽지, 문제를 만들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유형만 딱 암기해 놓으면 너희들 내신 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자, 요 정도 하고 내일 이제 놀라운 사실은 도함수의 활용의 절정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록편, 접선의 기울기를 봤습니다. 내일 중요한 거니까 내일은 좀 이렇게 체력을 든든히 해서 와서 졸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